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한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왕과장 왕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급매물을 어떻게 검색해서 이 급매물을 어떻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신축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 조건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급매를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는지 저는 이제 신축을 하기 전에 한 3, 4년 전에는 이 방법을 거의 매일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고 그래서 저도 어느덧 신축을 한지 보니까는 한 3년 반이 접어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2년,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세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라도 실행을 해야지 어떤 게 빨리빨리 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축을 한 5년 준비하고 신축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그런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40대에서 벌써 50대로 지나는 게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신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토지를 싸게 사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제일 흔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매 저희가 이렇게 매주 1회씩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아,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뭉쳐서 한번 판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8월 10일 날 어떤 지금 제로투어님, 그린로우님, 뭐 경공매, 상가 있지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0일 날 본격적인 판을 한번 꾸며보기로 작당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강의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급매로 건물주 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하시다 보면은 저 또한 3, 4년 전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시간에서 이 방법이 좋아서 반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된 것도 있고 아 이런 건 시행착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위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일단 손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의 금매를 전부 다 금매라고는 할 수 없는데 토지 이음, 랜드북, 인터넷 등기소 세 가지를 미리 알아서 현장 임장을 응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라이브니까는 어떻게 제가 검색을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그걸 분석하는지 10분 안에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급매물을 알아볼 때는 현장에 부동산 중개사무실 가가지고 급매물을 알아보는 방법이 제일 세요. 근데 내가 어떤 부동산 사무실 갔을 때 급매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건 되게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은 그 거래처에서 이미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전에 다녀간 사람, 그 전전에 다녀간 사람들이 모두 다 급매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죠. 급매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는 1,000만 원짜리 토지를 5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확률인데 싸게 살수록 수익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좋아, 그럼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네이버에서 왜 네이버야? 왜 네이버를 검색해야 돼? 그래서 지금 네이버 초기 화면이 잘 보이는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초기 화면을 띄워놨거든요.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네이버 여러분들도 공유창에 네이버 초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숫자 3번을 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3번이 안 올라오는데 3번 아 죄송합니다. 저만 못 보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상품 중에서는 매물이 네이버에 많습니다. 월세에서 네이버 매물은 매매나 전세는 네이버 매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항목, 요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신축의 매물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페이블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빌라, 원룸, 상가, 공장, 분양, 내 관심 우리 집이나 그래서 빌라주택을 클릭합니다. 시중에서도 빌라 연립을 클릭을 지워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양이 너무 많고 빌라 연립을 명도에서 신축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주택도 그냥 꺼주시고요. 이 정도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한옥주택 매매 이런 식의 놓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기타라는 거에 이제 금매라는 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왕과장 왕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급매물을 어떻게 검색해서 이 급매물을 어떻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신축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3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금매 조건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 금매를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는지 저는 이제 신축을 하기 전에 한 3, 4년 전에는 이 방법을 거의 매일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고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는 되긴 하는데, 호스트 저는 일단 가져야겠다. 타자를 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스트를 드렸더니 네. 안 돼가지고 제가 하면서 해야겠네요. 호스트 권한이 없어가지고 줬는데 화면 공유가 안 돼요. 지금 5분 들어왔으니까요. 이러면 흥행 실패인데 6분 모두 입장시키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들어오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본재님이 지금 대기실에 보이시나요? 호스트가 아니라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안 보입니다. 11분 예.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면서 할게요. 그냥 그 채팅창에 그걸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따로, 그, 다른 데다가 적어서 정리를 하는 건 안 될까요? 네네. 그것도 네. 가능하고 챗 응대만 좀 잘해주시면은 네. 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으로 디벨로퍼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 여론 연가장 왕입니다. 약간 상투적인 멘트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중에서 금매물을 가지고 어떻게 신축의 토지를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매수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30분 안에 짤막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 안에는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조금만 본인이 반복을 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2분인데 1분만 기다렸다가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라이브로 해가지고 약간 긴장이 됩니다. 교재로만 하면은 긴장이 덜 될 텐데 말도 좀 버벅거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채팅창도 보고 있는데 잘 들리시면은 숫자 1 한번 딱 쳐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음질은 괜찮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또또 아빠님 1등으로 1번 감사합니다. 투도리님 감사합니다. 역시 라이브의 맛이 있네요. 예, 본진 음향은 좋은 마이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편안하게 저도 30분 동안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니까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잘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다시 2번 한번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네, 잘 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이 2개인데 이렇게 채팅을 보고 교재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저도 지금 라이브에서 긴장은 많이 되고 있는데 편안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은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답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덧 신축을 한지 보니까는 한 3년 반이 접어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한 2년,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세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보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난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라도 실행을 해야지 어떤 게 빨리빨리 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축을 한 5년 준비하고 신축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바짝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40대에서 벌써 50대로 지나는 게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인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단은 토지를 싸게 사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제일 흔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금매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한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1회씩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아,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뭉쳐서 한번 판 한번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8월 10일 날 어떤 지금 제로투어님, 그린로우님, 뭐 경공매, 상가 있지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10일 날 본격적인 판을 한번 꾸며보기로 작당이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강의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급매로 건물주 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반복 하시다 보면은 재미를 느껴야 되고요. 저 또한 3, 4년 전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시간에서 이 방법이 좋아서 반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된 것도 있고 아, 이런 건 시행착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일단 손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의 금매를 전부 다 금매라고는 할 수 없는데 토지 이음, 랜드북, 인터넷 등기소 세 가지를 미리 알고 나서 현장 임장을 응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라이브니까는 어떻게 제가 검색을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30분 안에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급매물을 알아볼 때는 현장에 부동산 중개사무실 가가지고 급매물을 알아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해요. 근데 내가 어떤 부동산 사무실 갔을 때 급매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건 되게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은 그 거래처에서 이미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전에 다녀간 사람, 그 전전에 다녀간 사람들이 모두 다 급매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죠. 금매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는 1,000만 원짜리 토지를 5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확률인데 싸게 살수록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아, 좋아. 그럼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네이버에서 왜 네이버야? 왜 네이버를 검색해야 돼? 그래서 지금 네이버 초기 화면이 잘 보이는지 번호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공유시킨 화면이 잘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초기 화면을 띄워놨거든요.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네이버, 여러분들도 공유창에 네이버 초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숫자 3번을 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안 보이시나요? 3번이 안 올라오는데. 아, 3번. 아, 죄송합니다. 저만 못 보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상품 중에서는 매물이 네이버에 많습니다. 그리고 월세에서 네이버 매물은 극히 드문데 매매나 전세는 네이버 매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항목, 요 항목을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신축의 매물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페이 부동산의 매물을 클릭합니다. 매물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아파트, 빌라, 원룸, 상가, 공장, 분양, 내 관심 우리 집이 나오는데 그래서 빌라 주택을 클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축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도 빌라 연립을 클릭을 지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고 빌라 연립을 명도해서 신축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전원주택도 그냥 꺼주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한옥주택 매매 요런 식의 놓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기타라는 거에 이제 금매라는 게 있어요. 금매를 클릭하면은 부동산 사장들이 금매라는 것을 올렸을 때 금매 물건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금매 물건은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찾아놨는데요. 제가 보는 위주는 무조건 전철역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나타난 이 숫자들이 전부 다 금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올려놨던 거 너무 좁게 하면은 숫자가 안 나타나죠. 확대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해보면은 건이 나오죠. 번호가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 수원역에 금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클릭해 보면은 매가 20억.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신축에 대한 단독의 금매가 아니에요. 얘는 초초 금매인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궁금하니까는 마당 넓은 집 20. 20짜리는 신축을 매매하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금매 신마당 넓은 집인데 만원에 20억이다. 내용을 보면 매물 설명을 보면 고령으로 처분하고 주인 이사한다는데 산도로 예정적이다. 근데 내가 왜 20억일까? 여기서도 로드뷰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딱 보면은 집은 이 안에 있는데 안 빌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도 아닌데 여기서 좀 20억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억 이하 금매를 검색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에 네이버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금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매라고 설정만 해놓으면 검색이 되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요즘 철저하게 전철 위주로 보기 때문에 동압역에 보면은 이쪽에 여기 단독 이렇게 뜨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면은 사진 설정돼 있는 거예요. 6억이고 큰 길가 쪽 근처에 있는데 차 2대 다니는 큰 길가 있네요. 보게 되는 거죠. 어디 있을까? 여기다 올려다 두면은 숫자 있는데 이렇게 보이죠. 표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얘고 여기다 올려놨다 해도 여기서 깜빡깜빡거리니까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로드뷰가 켜졌는데요. 이렇게 딱 찍으면 한 5분 정도 나오는데 이러면 한 5분 정도 되겠구나 했습니다. 또 걸리는 데고 큰 길가에 있고 이거 되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이 매물이 그러면은 매가 6억 8천에 1,100, 그러니까 평당 1,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1,100만 원이 과연 금매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장 쉬운 다시 매물 상세 설명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주소지가 나와 있어요. 주소지가. 그래서 이렇게 켜놨거든요. 랜드북이라는 사이트를 갑니다. 랜드북. 초기화면 이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단순한 비교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안 하기도 하는데 급하게 볼 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추정가. 이 추정은 6억 5천이라고 했는데 아까 네이버 매물은 얼마? 랜드북을 어느 정도 신뢰하냐의 문제인데 랜드북에서는 지금 추정을 했어요. 주위에 AI가 보태준 말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6억 8, 한 3, 4년 전, 또 한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랜드북 기준으로 같거나 언더면은 괜찮다. 매매 가격이. 근데 지금 8천에 6억 5천, 한 3천만 원 갭 차인데 이 정도면 그냥 보통 가격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참조만 하는 거죠. 6억 5천에 나왔으면 그냥 뭐 금매는 아니지만 보통 가격이다. 눈탱이는 안 맞는 가격이다. 3천만 원 구할 수 있다는데 랜드북의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쳤더니 랜드북에서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은 한 요 정도 건물이 나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모를 때는 이 외형 건물만 보여주는 것도 엄청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다 놔두고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올까? 요 정도의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렴한 건축사님 고용을 하면은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정도 외형으로 질 수 있고, 좀 더 이제 비싼 건축가님을 고용하면은 여기서 좀 모양이 화려해지거나 원이나 세모 모양이 많이 들어가는 게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타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전철역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런 큰 길가 옆만큼 있으니까 좀 너무 멀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도 철저하게 역 가까이로 하는 게 초보자한테는 되게 안심이 많이 됩니다. 금매가 이제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클릭해보면 매가 5억 8천. 그래서 이 지도를 확대, 얘도 큰 로드뷰를 도로가 차 하나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추인 거죠. 왜냐면은 그래도 차 2대가 다니는 정도의 사이즈는 돼야지 초보가 접근하기는 쉽습니다. 그게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싶던 물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역 따라 쭉 와고 소사역에는 지난번에 소사역 투어했던데 살짝 뛰어가고 이번 매물을 하나 보고 나서 미리 하나 해둔 매물이 있는데요. 쭉쭉 어떤 보다 보면은 한 지역만 보다 중에는 한 바퀴 다 돌게 됩니다. 제가 봤던 거는 예를 들 거는 여기 소사역이 하나 있었던 건데요. 그래도 가깝고 로드를 보면은 부천역에 있는 건데 부천역에 있어 가장 좀 예를 들기 쉬웠게 일단 매물을 클릭하시고요.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사진 설명도 있고 요거는 이제 중개사분이 올리신 거죠. 집 모양이 이렇습니다. 공동으로 중개하는 거고요. 예를 들고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매물에 대한 내용도 보고 근데 여기서 임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신축을 할 거니까는 임차 현황 중요하고 이 임차 현황에 대해서 매매를 할 경우 집주인이 명도를 한다라는 거를 조건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가 최대한 확대해요. 지금이 그 거리를 보면 이렇게 이 정도 분위기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한계고, 우리가 아까 주소를 복사했으니까는 네이버 지도를 다시 클릭합니다. 네이버에 나온 매물을 지도에서 좀 더 확실히 보는 거죠. 주소를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럼 아까 안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이었는데, 제가 볼 땐 골목인 줄 알고 이 매물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맞나는 상관으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관심 지역에 금매가 있구나. 전철에서 얼마다라고 큰 길가 있는 것도 단독하면은 상세히 찍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봤을 때 토지음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또 어떻게 소화할지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는 신곡동에 있는 744-40이라는 번지였는데요. 왜 이 매물을 받냐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은 이 지번이 나와가지고 744-40이라는 신곡동에 있는 소속 신곡동에 있는 이 지번을 따라 들어오면 이렇게 지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2종 1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오면 설명해 보면은 행위 가능 여부에서 을 지을 수 있는지 다 이렇게 세모는 이제 거의 된다는 거예요. X가 안 된다는 거고요.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60%에 용적률 230%. 보통 이 경우에 따라서는 200%까지 제한이 돼 있고 서울은 부천은 또 200%인데 이렇게 토지음에 들어오면 용적률 얼마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층수 제한 높이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 1.5 나와 있고 지도를 클릭하면은 지도만 또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 축소가 될 수 있어요. 또 알려드리고 싶은 이 빨간색이 도로예요. 이 도로도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앞으로 도로가 날 지형도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사선 빨간색이 돼 있으면은 여긴 앞으로 도로가 날 지형이다라고 참고하셔야 돼요. 현황은 이거에 테두리만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거죠. 도로 현황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매물이 744-40이 아니고 744-41이라면은 사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황에서는 744-42 도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 현황인데 이게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도로인지 사도인지는 토지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가지고 지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운동 74 여기 확대 보면은 요 744-42 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 미리 한번 해봤는데요. 등기열람 들어가셔가지고 왜냐면은 사도 아닌지 사도라면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땅인데 사도야 그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검색이 되지 않고 그것만 찍어서 약간 등에서 땀이 나려고 그러네요. 신곡 본동 740-7442도 줄줄나고 있습니다. 소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클릭하고 다른 걸 한번 해봐요. 442도 나오면은 안 나오네. 이게 사도라고 하면은 그 몇명 토지주공 한 3명에서 20명까지 여러 가지 자기의 있거든요. 이게 사도라면 그렇게 소유주가 명시가 되고 도로라고 하면 그냥 도로라고 명시가 돼 있는. 야, 이게 안 나오네요. 74 검색되지 않습니다. 63-14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한번 검색하고 오늘 되게 막히네요. 그래 인터넷 등기부 열람에 사도이면 여러 가지 소유주가 나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아니죠. 왜냐해가지고 지번이 안 나오거든요. 나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경부열림의 아이파크빌 요런 지명을 따가지고 요 소사역에서 여기를 찾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사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지번을 가지고 아까 10정도인데 제가 그리거든요. 운동 6220 이렇게 토지 건물 현황에 여기서 현황을 딱 클릭하면
개인 땅이라는 거고요. 토지에 가가지고 그렇지 다시 이거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귀한 시간이 뭔가 미리 한번 클릭하면 다시 지대가 확대되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봤던 매물은 네이버에 있던 이렇게 골목길 이게 도로예요. 도로. 이 빨간 선은 다 도로다. 앞으로 예정된 지도 이렇게 빨간 선 내가 거기에 땅을 사면 안 된다. 물론 그거를 계획하고 사면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근데 이 62-20을 하기 위해서는 62-14로 차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62-14 도가 사도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62-15는 사도가 아니라도 여기서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큰 길에서 퍼다 나르면 되는데 62-20은 14의 도로를 알지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62-14 도로가 사도이면은 사용자한테 허가를 맡아야 돼요. 뭐 나는 신축하는데 뭐 그쯤 허가 어때? 안 됩니다. 서면으로 받아놔야 돼요. 거기를 들어놓거나 막으면 경찰이나 구청이 민원을 넣어도 사도인지 아닌지 중요해요. 그럼 62-14가 사도인지 아닌지나 대법원 연락을 봐야 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62- 그러니까 여기 도로도에 그 집어는 622-14 도죠. 매물은 62-20이었고 딱 클릭을 하면은 이거나 열람을 다시 누르면 하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보이죠? 도로가 동그라미 돼 있죠? 여기서 이 주소를 62단지예요. 다시 여기 와가지고 선택. 김땡 여기는 사도예요. 예. 사도가 아니면은 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매이지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62-14를 여기 와가지고 그 쳐서 얘를 다시 치면 5점. 얘가 알려주는 모형을 보면은 여기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도로에서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모양이 나오겠고 생판 모르는 사람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형만 보고선도 수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룸의 방안 크기는 5평이거든요. 또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룸의 방안 크기는 5평이거든요. 근데 얘가 몇 평짜리 건물인지 추정이 돼요. 그래서 5평짜리 방을 몇 개 넣을 수 있는지 추정이 되고 이 동네에서 원룸의 시세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 원룸의 시세에 방이 몇 개니까는 하나에 얼마 받을 수 있다. 그걸 추정해가지고 이거는 공사하기 전에 얼마가 들겠고 그리고 다 지으면은 얼마의 수익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수익률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룸의 임대료는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땅을 잘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게 미리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은 약간 사업이나 어떤 근생처럼 틀리게 미리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약간 중간에 버벅거려가지고 지금 딱 보이는데요. 되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검색밖에 키워드 필터링 알람을 해가지고 판매가 나와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가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품으로 이렇게 세네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해본 다음에 가자. 그래서 가보지 않고도 로드일 수도 있으니까는 충분히 파악하자. 특히나 일단은 거의 사도인지 아닌지는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검패 용적률 확인하고 집원 확실히 확인하고 특히나 뭘 봐야 된다? 도로. 그게 도로인지 아닌지 도로 예정지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지를 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플 랜드볼 활용하면은 건폐 용적률 일조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모양이 생기겠구나라는 것 한 번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가 있죠. 그 도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만 해가지고 현황만 누르면은 사도인지 아닌지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는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그 물건이 좋아가지고 그 도로에 뛰어보면은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 인근에 신축이 있으면은 그 신축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진짜로 띄워보세요. 대출이 얼마 있건 건물에 은행이 어디서 대출을 받아 저당이 현재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다? 내가 거기서 신축을 할 때 되겠구나라는 꿀팁도 가감하게 금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 랜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확인한 방법 중에 뭐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싸게 사는 방법 그 중에 하나 또 금매인데 네이버 매물이 많으니까는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 질문이면 될 텐데 필지가 별로 매력이 없는 듯 싶어요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골목길이 정말 금매면은 그 사도 매매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아마추어 분들은 경험이 없다면은
사도를 흥정하는 거에서 되게 힘들어할 겁니다. 사도에 대한 보통은 지금 한 3명, 4명인데 10명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다 매매를 해가지고 작성을 하려면 합의를 이루기가 좀 많이 힘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여기서 힘을 빼기 하는, 물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부동산 실장님 만나긴 하지만 너무 힘을 빼니까 알려드렸고 이렇게 아주 버벅거렸는데 8월 10일 뭐 저뿐만이 아니라 분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분들이 앞에서도 제로투어님, 님 나서가지고 하시면 됐는데 더 어마어마한 분들이 다음 그리고 그 모든 레전드 분들이 10일 날 결국 한번 모여서 큰 일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땅 10평에 지분이 땅 0이 있다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는 그 모든 분들을 만족해가지고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를 안 한 방법도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축을 하면 되는데 토지 그분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 일일이 서면으로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신축을 하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하는 분이 직접 동네 분들이셨으니까는 토지 승낙서를 받으면 되는데 서면으로 구두는 안 돼요. 짧은 거 이렇게 받겠습니다. 화면 든 건데요. 너무 좀 저희가 신축을 해서 대출사를 끼면 은행 대출사를 안 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그 신축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땅이나 아니면은 뭐 신타라고 할지 그런 것도 있죠. 이력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은행인지 지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아 여기는 신축 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만 딱 여쭤보시네요. 일단 사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 포물선은 지구 계획 단위 아니면은 도시 계획 단위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약간 의심이 된다 그러면 해당 구청 건축가에 전화해서 아니면 도시계획과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고 되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지자체 주변에 건축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면은 편하게 알려줍니다. 된 지장이 없다. 일적으로 대신에 할지 안 할지를 알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아니 크게 염려가 없다라는 거. 직접은 투자 전에 SF나 방식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린로우님이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근데 수익률 분석만 하는 게 시간이 한 짧게는 2시간? 한 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신축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수익률 분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실습도 저는 물론 동네에 그 시세도 파악하게 보내드리고 피드백 받고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반드시 엑셀표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들여봤자 어떻게 활용한지 모르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8월 10일 날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해보는 것도 좋아요. 사도 반장님이 프로시니까 사도는 본인이 가지고 가다 사망하셔서 후손이 상승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후손들은 어떤 건물이 오면은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급매물 중에서는 사도나 아니 물 중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물건도 안 비밀인 거죠. 종고님 수지 분석을 통해서 사도에 대한 엑셀이나 그런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말은 되게 쉬운데 좀 약간 애매하고 설명을 기들이 많습니다. 965150님 매수사를 만드는 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건축사분들도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라 한 해주겠죠, 운 좋게. 근데 수익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건축 개요 정도. 입니다. 그런 인폼을 받았을 때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는 건축주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해본 별거 아닌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한 것들이죠. 항상 의문점은 단톡방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965150님 대단한 매물뿐만이 아니라 경매, 공매 그리고 임장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드린 거예요. 단톡방에서나 8월 어마무시한 레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먹거리고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후기 써주시면 단톡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7분이 모셔가지고 디벨로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공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쩍쩍 찌려고 했는데 좀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편집해가지고 또 많이 영상 유튜버 왕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